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을 바쳐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한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스스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차 부모의 헌신을 이용하려 든다면 부모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정희 씨는 오랜 시간 홀로 아들 준영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들뿐이었고 그는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을 오로지 아들의 교육과 생활에 쏟아부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준영은 부모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점차 그 사랑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치스럽고 무책임한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이 무리한 요구에 지친 정희 씨는 결국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등을 돌리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이 결단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고 정희 씨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스스로를 지키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 준영과 단둘이 살며 그를 키우기 위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수 반찬을 만들고 싱싱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언제나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늘 늦은 밤이었지만 그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서 아들의 저녁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서둘러 움직이다가 근육을 다친 것이었는데 무거운 재료들을 옮기고 조리대를 정리하면서 무리한 결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희 씨 좀 쉬어가며 일해요. 건강을 잃으면 끝이에요 라고 걱정해 주었지만 그녀는 며칠 쉬지 않고 매일같이 출근했습니다. 정희 씨에게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그녀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영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의 식당은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며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입도 안정적이 되었고 준영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정희 씨는 조금 더 넉넉한 형편에서 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영은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정희 씨는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가 필요로 하는 용돈과 학비를 매달 부족함 없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준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정희 씨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뻤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노력한 보람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듯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시작한 준영은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더욱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자리를 갖고 파티에 참석하며 마치 대학 생활이 모든 순간을 즐기려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 했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 더 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의 생활을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이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보내달라는 대로 용돈과 학비를 지원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필요한 만큼을 보내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 씨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준영의 대학 생활은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친구들과의 모임과 외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점차 성적도 떨어졌고 대학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송금하며 아들의 행복과 성공을 빌었습니다. 준영이 대학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을 무렵 정희 씨는 여전히 아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던 학비와 생활비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아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더 많은 시간을 식당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말도 없이 일하며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갔습니다. 준영이 필요하다고 말한 추가 용도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지만 정희 씨는 아들이 대학 생활을 원활히 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여 그가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소외되거나 부족함을 느낄까 염려하며 아들이 요청하는 돈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생활비나 식사조차도 최대한 아끼기 시작했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준영은 종종 친구들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밥값을 내곤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집안이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돈을 쓰며 좋은 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대학 생활의 배경에 어머니의 희생이 있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불필요한 소비를 멈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정희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잦은 허리 통증과 손목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며 가게의 무거운 재료와 조리 기구들을 다루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녀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 씨는 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일터로 나갔고 통증이 더 심해질 때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그저 아들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몸을 더 이상 혹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지만 정희 씨는 다음 날 다시 식당에 나갔습니다. 준영이 학비와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정희 씨,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아드님도 대학생인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죠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까 두려워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한 번도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가 자신의 길을 걷는데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식당 문을 열며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참고 견디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준영은 여전히 자신이 당연히 누리는 대학 생활의 편안함을 즐기며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활비를 더 늘려달라며 요구했고 돈이 부족할 때면 어머니에게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약해져 늘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준영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정희 씨는 드디어 아들이 자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한숨 돌리고 허리와 손목의 통증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준영이 어머니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을 꺼내며
여자친구 소희를 정희 씨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준영과 동갑내기로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에 밝고 활달한 성격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준영은 소희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어머니에게 알렸고 그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던 정희 씨는 두 사람을 흔쾌히 축복했습니다. 준영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정희 씨는 소희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그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영과 소희는 정희 씨의 집을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소희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감동스러운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준영이에게서 어머님의 헌신을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준영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희의 말은 정희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소희가 자신과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정희 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온 모든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신혼집과 가구, 결혼식 준비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며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정희 씨는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영과 소희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생활을 시작한 그들은 조금씩 생활비를 더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고 소희는 자주 어머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며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정희 씨는 기꺼이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준영은 외식과 쇼핑을 즐기며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구매하는데 부모님의 지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소희도 생활비로 명품을 사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며 부모님의 지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들 부부가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직접 준영의 SNS를 확인해 보았고 사진 속에서 아들 부부가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듯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새로운 명품을 사들이며 기쁨을 만끽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지원해온 돈이 무책임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겨운 노동으로 번 돈이 이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정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의 헌신이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는 결국 아들 부부의 무리한 요구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큰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와 기타 지원을 모두 끊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의지되는 존재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더 이상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준영아, 이제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지 않기로 했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남은 돈은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앞으로 너희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길 바란다. 준영은 어머니의 말에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화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도와주시다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데 이렇게 지원을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당황과 분노가 묻어났고 그가 어머니가 자신을 계속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굳은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준영아, 나는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찾고 싶구나. 내가 진정 나를 존중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해. 이제부터는 너와 소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야 한다. 정희 씨는 아들이 자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마다 흔들릴 뻔했지만 굳은 결심으로 그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고 나서야 준영과 소희는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지원에 기대어 고급 외제차와 명품을 사들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외식을 즐기는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바꾸길 기대하며 정희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주변의 친척들에게도 아들 부부의 경제적 요구를 더는 받아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영과 소희는 그동안 당연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생활은 이제 그들에게 먼 이야기였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던 명품 가방과 외제차까지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자존심을 구기며 생활의 기초적인 것들마저 아껴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외식은 물론이고 평소에 즐기던 쇼핑도 불가능해졌고 값비싼 음식 대신 저렴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았고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준영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결혼할 때는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며 화를 냈고 준영 역시 어머니의 지원이 끊긴 것에 대해 소희에게 탓을 돌리며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진 준영과 소희는 마침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지원에 기대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왔기에 그들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한때는 고급스러운 직장에서 큰 돈을 벌어오리라 자랑했지만 이제는 소소한 일자리를 구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준영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고 소희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 보조 일을 구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를 겨우 마련할 정도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여유로움을 과시하던 그 시절은 이제 꿈처럼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사치스러운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사이에 깊은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준영 씨 결혼할 때는 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준영은 오히려 소희가 사치스러운 소비를 멈추지 않았다고 탓하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혼 초반에 행복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친구들의 개조차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거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명품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여 보이려던 준영이 이제는 돈을 구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의 요청에 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허세와 거만함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준영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과 현실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생활을 겨우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희 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만끽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매일 아침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행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은 채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희생과 헌신은 더 이상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에게 있어 지금의 삶은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자유로운 일상이었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며 매일을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요구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정희 씨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부모의 사랑과 지원이 무한하지 않으며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희 씨는 아들 부부의 무리한 요구와 무책임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찾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존중과 감사가 기반이 되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모로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